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공들여 작성한 실정 보고서가 발주청에서 반려되었을 때 그 황당함과 답답한 말이에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근거가 부족하다, 검토 사항이 아니다 같은 이유로요. 오늘은 바로 그 실정 보고서, 특히 설계 변경과 관련된 실정 보고서의 작성과 반려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사실 건설 현장에서 설계 변경은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치밀하게 설계를 한다 해도 현장의 여건은 항상 변수가 존재하죠. 지한 상태, 매설물, 주변 환경 등 설계 단계에서는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이유들이 실제 공사 과정에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설계 변경이 필요할 때 이를 알리는 문서가 바로 실정 보고서입니다. 실정 보고서는 단순히 설계 변경을 요청하거나 알리는 문서가 아니라 설계 변경의 출발점이자 중요한 공식 절차 중 하나로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공사의 안전 문제나 품질 향상 등을 위한 개선안이 포함되어야 하고, 그저 변경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타당한 근거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죠. 하지만 이렇게 꼼꼼하게 작성했더라도 발주청 입장에서 반려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이유는 바로 법규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거나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실정 보고서를 작성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사실 이 문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3에 따라 시공사가 현지 여건 변화나 품질 향상 등의 사유를 발주청에 보고하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이를 통해 발주청은 변경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고 후속 설계 변경 절차가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정 보고서 작성 시 현장의 실질적인 문제를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지원하는 근거 자료를 충분히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주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첫째, 모든 설계 변경은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둘째, 현장에서의 문제를 단순한 변수로 치부하지 말고 철저히 기록하고 검토하여 모든 설계의 단계에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히 건축, 토목업계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모든 조직과 프로젝트 관리에서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원칙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 책은 실정 보고서라는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변화와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책을 읽고 현장에서 경험했던 어려움을 이론적으로 정리한 것 같다거나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 내용이 많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건설 관계자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관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배우고 적용할 만한 점이 많다는 평가도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이와 비슷한 상황이나 고민을 가지고 계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함께 나누면 더 유익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